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요즘에 거의 치과에 하루에 한 분 정도는 이런 주소로 오십니다. 씹을 때 괜찮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씹을 때 뭔가 살짝 불편하다. 이 말을 딱 들어보면 나는 이제 괜찮고 치아에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씹을 때 살짝 불편하니까 간단하게 뭐 약을 먹든지 염증 치료를 하면 되겠지라고 이제 대부분 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치아가 상하는 게 치아 자체가 상해서 썩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이제 충치죠. 그 다음에 치아를 잡고 있는 잇몸 뼈가 녹아서, 이건 이제 충치고, 잇몸 뼈가 녹아서 치아가 흔들려서 상하게 되는, 치조골이 상실되는, 이거는 이제 표현하자면 풍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히 이제 만 30세 이상 넘어가면 충치로 인한 치아의 상실보다는 풍치로 인해서 혹시 치아를 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충치는 아시다시피 썩기 시작하면 금방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상 깊이까지 썩게 되면 시리고 아프고 뭔가 불편하고 심지어는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풍치는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성 치주염이 대부분이어서, 이 만성이라는 게 서서히 진행돼요. 병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뼈가 계속 녹아도. 그래서 어느 순간 일정 정도 이상 뼈가 녹게 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힘이 적어지니까 힘을 받았을 때 뼈가 치아를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뼈가 다 녹아서 힘을 받았을 때 이가 이제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할 거잖아요. 씹는 힘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제 그때 씹을 때 뭔가 시큰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거의 치주염이 꽤 많이 진행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이제 오른쪽이 엑스레이가 항상 좌우가 바뀌어 있어서 이쪽이 우측이고 이쪽이 좌측인데, 실제 입안에서 우측 위에 어금니가 씹을 때 불편하다고 오셨는데 엑스레이를 보니까 지금 잇몸 뼈가 이렇게 녹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원래는 치아 목 있는 데까지 한 이 정도는 뼈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미 뼈가 거의 뿌리 있는 데까지 녹아버린 거죠. 이제 그전에도 뭔가 피곤하면 이가 들뜬다든지 뭔가 자각할 수 있는 느낌은 있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치과라는 곳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뭐 모든 병원이 마찬가지지만 조금 불편해도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 괜찮겠지 하면서 병을 키우게 되는데, 가장 무서운 게 이렇게 되는 이제 치주염이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가 이렇게 녹았는데 환자분 본인께서는 그냥 씹을 때 좀 불편하고 뭐 약간 들뜬 느낌이 든다 정도의 증상만 말씀하시지만, 엑스레이를 봐서 이 정도면 이거는 거의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10중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은 아니 나 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뼈가 이렇게 녹은 거는 이미 이 상황에서는 뭐 치료를 한다고 해도 더 유지가 되지 않고, 놔두면 뼈가 이제 더 많이 녹아서 발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치료는 임플란트잖아요. 임플란트 하기도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거는 발치를 해야 되는데, 진짜 열의 열은 아무도 이를 빼자는 거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잘 이런 말을 A치과에서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B치과에 갔더니 B치과도 빼자 그러고, C치과에 갔더니 C치과도 빼자 그러고, D치과에 갔더니 D치과도 빼자고 그런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건 빼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납득을 하실 텐데, 만약에 뭔가 씹을 때 불편한 느낌이 와서 방문한 치과가 공교롭게 저희 서울 S치과가 첫 번째 A치과였다. 그러면 이 과잉 진료하는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치주염은 증상과는 상관없이 일단 치주염으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거의 증상이 그러니까 뼈가 많이 녹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치주염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치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서 내 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보고 평소에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게 바로 이 치주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리 그전에부터 치료를 받고 했었으면 내 치아가 지금 안 좋은 상태구나, 지금 유지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한데 이거를 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면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치료를 이행하기가 좀 편한데, 이제 치과에 잘 안 오시다가 무서우니까 치과 가면 일단 너무 무섭고 아플 것 같고 심지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치과에 잘 안 오시잖아요. 치과에 안 오시다가 너무 약간 뭔가 신경 쓰여서 큰맘 먹고 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빼자고 하면 저 같아도 좀 당황스럽긴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치주염에 대해서는 병을 너무 키우지 마시고 평소에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만 30세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많이 이제 젊어졌잖아요. 30세라고 해도 저희 아버지 세대의 30세와 지금의 30세는 또 느낌이 다르니까 30세는 좀 이른 것 같고, 만 40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치주에 관심을 갖고 꾸준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심하게 녹기 전에는 유지하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어요. 뭐 아무래도 뼈가 녹으면 뼈가 이만큼 있을 때, 원래 높이까지 있을 때를 100이라고 한다면 뼈가 이제 녹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치아를 잡고 있는 부분이 한 50 정도로 줄었다 라고 하면, 예전에는 갈비를 막 뜯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낼 수 있었다면 뼈가 녹았을 때는 그렇게 막 질긴 갈비도 확 뜯고 막 오돌뼈를 씹거나, 그 뭐 등심 보면 떡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옛날에는 팍팍팍 씹었어요. 하지만 50 정도로 뼈가 녹게 되면 떡심을 그렇게 막 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줄이는 게 가장 먼저고, 그거는 식습관 조절을 통해서 옛날에 막 오징어도 즐겨 뜯으시고 하셨다면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 너무 딱딱한 거는 내 치아를 아끼는 마음에서 평생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요즘에 뭐 임플란트가 좋다 하지만 그래도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과정이 무섭잖아요. 저도 환자분들이 이제 보면은 뭐 비싼 것도 비싼 건데 일단 무서운 게 또 많이 큰 것 같아요. 뭔가 이를 빼고 내 입안에다가 뭔가 드릴링을 하고 나사를 씹는다, 이런 것들 과정들을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이를 빼지 않게, 예전에 뭐 떡심을 막 씹으셨다면 지금은 이제는 좀 피해 주시고, 떡심보다 떡심 말고 등심 맛있잖아요. 등심 좀 연한 부분, 아니면 삼겹살 오돌뼈 굳이 일부러 씹을 필요 있나요? 오돌뼈를 씹는다고 해서 이만 상하고 오돌뼈가 크게 영양가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오돌뼈 말고 오돌뼈는 잘라내고 그 옆에 삼겹살 부들부들 맛있잖아요. 그래서 삼겹살 맛있는 부위만 드시는 쪽으로 식습관을 조절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치과에서는 이제 이게 아랫니랑 너무 많이 부딪힌다, 치아끼리 힘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이걸 좀 교합 조정을 진행을 합니다. 힘을 좀 덜 받게 교합 조정을 하고, 뼈가 녹는 이유는 사이에 치석이 자꾸 쌓여서 그런 거니까 치석 제거하면서 염증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치석이 쌓이고 이게 세균 때문에 뼈가 녹는 거니까 이 잇몸 쪽에 항생제 연고가 요즘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소적으로 이쪽에 짜서 넣는 연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넣어주고 하다 보면 치주염은 증상이 많이 좋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 치료를 하면서 최대한 증상 가라앉히고 뼈가 녹는 거를 방지하다가, 그래도 이제 유지 치료라는 것도 뼈가 일정 정도 이상 녹게 되면 계속 녹는 걸 완전히 막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유지하다가 나중에 더 뼈가 녹거나 흔들리면 그때 빼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항상 구강 내에서 충치나 혹은 치주 질환이 생기는 이유들이 교합력이라는 게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교합 조정이나 아니면은 뭐 식습관 조절을 통해서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줄여서 조절을 해준다면 그래도 그 자기 치아를 좀 더 오래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이었고요. 엑스레이를 띄운 김에 치과에서 엑스레이 보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치과에 이런 환자가 왔는데 엑스레이만 딱 있다. 제가 이제 치과 의사 입장에서 쭉 훑어보죠. 전체적으로 뭐 아래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하나 빠졌구나, 여기는 사랑니가 있고 아랫니는 전체적으로 잇몸 뼈의 상태가 비교적 괜찮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위로 넘어가면 이제 잇몸 뼈라는 건 참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엑스레이는 살같이 연한 조직은 검게 나오고 단단한 조직은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하얗게 보여야 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얗게 보여야 되는 부분이 뭔가 어두워져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뭔가 충치나 잇몸 질환이나 뭐 뼈의 상실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거거든요. 윗니 같은 경우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위에 오른쪽 어금니 쪽이 이와 같이 뼈가 녹아있는 모습이고, 그 앞에 니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보면 치아 쪽에 신경치료를 한 흔적이 보이고,
뿌리 끝쪽에는 신경치료한 지 오래됐는지 염증이 다시 진행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신경치료하고 씌웠으면 좋았는데 신경치료하고 이제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방치를 한 건지 그 상태로 뒀다가 신경치료를 해놓은 상태니까 이가 썩거나 문제가 생겨도 전혀 이제 자각 증상은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가 이제 다 썩어 있고 다시 재감염이 일어나서 뿌리 끝쪽에 염증도 생겨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 이런 치아들은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 치아는 다른 치아랑 다르게 뿌리가 있고 뼈가 있는데 여기에 검은색 선이 두꺼워져 있는 게 보이시죠? 치아 주변에 검은색 선이 두꺼워져 있다는 거는 치아 뿌리는 뼈하고 뿌리 사이는 치주인대라는 얇은 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얇은 막이 아래도 보시면 뿌리하고 뼈 사이에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검은색 선의 두께가 보일동 말동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정상적인데 여기는 많이 두꺼워져 있다는 얘기는 이 치아가 뭔가 지금 힘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뒤에 어금니가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아가 이제 구강 내에서 왼쪽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 치아가 된 거거든요. 마지막 치아는 아무래도 힘을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서 이 치아가 뒤에 이가 있으면 적어도 뒤로 쓰러지는 힘은 뒤에 어금니가 있으면 막아줄 텐데, 뒤에 이가 없으니까 뒤로 쓰러지는 힘, 앞으로 밀리는 힘, 좌우로 움직이는 힘, 치아 하나를 놓고 왔다 갔다 흔드는 힘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하려면 결국 이 자리에 뭐 임플란트를 심는다든지 이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뒤에서 받쳐주는 치아가 하나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 치아가 너무 과하게 닿는다 싶으면 교합 조정을 해서 받는 힘을 좀 줄여주고, 그래서 두꺼워진 치주인대가 아무는지 이제 증상을 쭉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그런 치료가 필요하겠고, 이쪽에 빠진 치아는 뼈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예전에 치주염이 많이 진행돼서 여기도 자연히 이제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뺀 자리는 아물었는데 치주염이 워낙에 심했었기 때문에 뼈가 다 차지는 않고 한 이 정도까지만 차 있는 모습이고, 위에는 상악동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상악동까지 뼈가 남아있는 양이 적어서 이쪽은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엑스레이 한 장을 보면서 쭉 보거든요. 그리고 이가 빠져 있다 보니까 치아들이 어깨를 이렇게 맞추고 있다가 뒷니는 약간 솟았어요. 위에 물리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솟아 있으면 사이에 음식물이 낀다든지, 또 솟으면서 치아가 상실돼서 이제 치아가 병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솟으면서 자꾸 막 부딪히고, 많이 지저분해졌으니까 지울게요. 이게 솟으면서 위 맞물리는 이랑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자꾸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솟으면서 부딪히는데 어금니는 아무래도 뿌리도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튼튼하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이 치아가 힘을 더 많이 받아서 그것도 영향이 돼서 여기에 이제 치주인대 염증이 확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엑스레이 하나를 가지고도 이제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항상 결론은 결국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미리 치료를 하고 제때제때 이제 손을 봤으면 더 문제가 안 생겼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치과가 무서운 곳이라서 괜찮겠지 하면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더 많이 상한 게 아닌가 싶고요. 치과에 항상 무섭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보험 되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링 하시면서 내 치아에 뭐 잇몸이나 이런 것들은 이상이 없는지 쭉 체크하면서 관리하신다면, 그리고 댁에서도 양치 잘 하시고 너무 딱딱한 거, 오돌뼈와 떡심을 피해 주신다면 치아를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